네, 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도정입니다. 오늘 도정쌤의 수공비 세 번째 테마는 수능과 내신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생 때 겪게 되는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수능이라는 시험,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들이 있고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건데요. 각각의 시험은 어떻게 다르고 각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과 단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제대로 이해를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이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로서 흔히들 수능, 대수능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요. 한자를 조금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학교에 가서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이 아니고요. 닦을 수에 학문할 때 배울 학입니다. 대학교에서 학문을 닦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능력이 뭐지? 우리가 학습할 때 필요한 능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연산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도대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혹시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TV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다릅니다.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는 곳은 학원, 그렇죠? 또는 과외를 받기도 하고요. 인강을 보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그룹식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마다 중앙도서관, 중도라고 많이 부르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쌓아놓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선생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학교에도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자이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구 결과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이지 중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을 관리해가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바로 독학입니다. 그럼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정보를 습득하느냐? 바로 책이죠.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텍스트라고 할게요. 텍스트. 미쳤나? 그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은 바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중고등학교까지는 텍스트에 있는 지식들을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과외 선생님, 인강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창의력도 아니고 사고력도 아니고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텍스트를 읽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이해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싶은 거, 네가 대학교에 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이해력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학도 수학 문제라기보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여러분은 이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이해력을 키우는 건 별거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 독서죠. 독서라는 게 꼭 책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텍스트에 대한, 활자에 대한,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라는 과목은 한글이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수학이라는 과목은 숫자와 문자와 기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영어라는 과목은 알파벳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해력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능 시험과 내신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2014년 수능 시험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을 테스트했습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고등학교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언어, 수리, 외국어라는 과목은 있지 않아요.
근데 2014년 이후로 이 시험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뀝니다. 에이, 이름만 바뀐 거지 똑같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과정의 출제 기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 그동안에는 학교 교육과정하고 어느 정도 동떨어진 내용을,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학교 과정과 똑같지 않은 내용을 테스트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과목 이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수학, 영어가 됐다는 건 결론 내신과 수능이 같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고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를 했었는데 2014년 이후론 학교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고 시험 보고 수능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별 다르지 않다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학만이에요. 국어, 영어는 전 잘 모르겠고. 따라서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은 잘 안 나와요. 모의고사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이 잘 나와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통하지 않는 말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내신과 수능은 공부 방법 자체는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외우시고, 다시 말하지만 이해가 아니에요. 기본 개념을 암기, 외우신 다음에 그 내가 외운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를 통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 학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교 시험 수준과 수능이라는 시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시고 그 텍스트 기준에 내가 맞추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신을 공부하는 방법, 수능을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신 공부 방법은 기본은 센입니다. 센이라는 문제집이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전국의 고등학교의 평균 문제를 모아놓은 것이 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든 강북이든 자사고든 어느 학교든 간에 일단 내가 센에 나와 있는 문제를 C단계까지 무리 없이 풀 수준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B단계까지 풀 수 있겠는데 C단계는 안 풀었어요. 아닙니다. 교재를 선택해서 교재를 풀 때는요, 이건 빼놓고 이거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는 게 아니고요, 그 교재의 내용들을 전부 다 내가 소화,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수학이 힘드신 분들은 A단계를 통해서 연산 연습을 하시고 B단계를 풀고 바로 C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B단계를 충분히 반복하시고 소화하시고 흡수하셔야 돼요. 센이라는 문제집이 RPM보다 좋은 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발문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과 똑같은 유형을 물어보는데 문제마다 물어보는 방식이 약간씩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 B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충분히 소화하셔야 되고요. 그게 되신 분들은 반드시 C단계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한 번 설명 듣고 한 번 풀면 당연히 어렵겠죠. 공부라는 건 원래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봐서 모르겠으면 두 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 봐서 모르겠으면 세 번 보면 돼요. 세 번 봐도 안 된다? 네 번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일단 셈을 가지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심화와 기출문제 중에 고르려면 단언컨대 기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고등학교 센 C단계까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블랙라벨로 분류되는 심화 문제집을 풀 것이냐, 또 하나는 자이스토리로 대비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면 단언컨대 기출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물론 최상위권이나 100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심화를 고르셔야겠죠.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2014년 이후로 내신과 수능은 같아졌다고. 요즘 학교 시험에서도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출제되는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해요. 그 수준에 익숙해지셔야 우리 학교 고난이도 문제와 수능 시험까지도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와 기출문제 중에 고르라면 저는 단언컨대 자이스토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학교 교과서 수준은 너무 쉬우니까 나는 안 해야지? NO!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교과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복사하셔야 돼요.
교과서를 처음 다시 푸셔도 괜찮고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문제만 편집해놓은 자료들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험 4주 전부터 3주 전까지 한 2주 정도 되겠죠? 2주면 14일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1학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쌤 수학이 12단원까지 있는데 보통 5단원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6단원부터 11단원, 많이 나가면 12단원까지 5개에서 6개의 소단원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그럼 14일 동안 충분히 5단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도 공부하셔야겠지만 그러고 시험 2주 전에서 1주 전까지는 자유스토리 푸셔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기출문제고요.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앞에서 풀었던 쌤 수학과 기출문제 5단부터 플러스 교과서 복습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계획을 잡아보면은 한 달 커리큘럼이 충분히 나오는 거죠. 내신 대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계획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수능이라는 것은 좀 장기 프로젝트죠. 내신은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은 2달 사이에 한 번의 시험 보게 되는데 수능은 고3 때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좀 길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1년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내신 대비처럼 한 달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고 1년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 말부터 고3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2월, 3월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들은 거의 다 암기가 되셔야 돼요. 기본 개념 암기가 된 상태에서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1년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반드시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첫 시험이니까 의미를 부여하고요. 중간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있고 수능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4월달, 7월달, 10월달에 교육청 모의평가가 있지만 그냥 크게 중요한 시험을 나누면 이렇게 분기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시험을 1년 계획을 짜주시는데 1년 계획을 짜면 항상 여러분 슬럼프가 빠지고 중간에 느슨해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3월, 6월, 9월을 전부 다 수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3월까지 남았습니다. 그럼 3월 모의고사를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1월, 2월 공부 계획을 바짝 잡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3월이 수능이라면 1월, 2월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할지. 3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수능은 6월 모의고사가 수능이 되는 거죠. 그럼 3, 4, 5, 3개월 동안 수능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일반적인 계획을 짜드릴 수가 없는 게 학생들마다 상황과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몇 월까지 뭐를 하세요, 몇 월까지 뭐를 하세요 이런 건 불가능해요. 댓글이나 카톡으로 자기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 계획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학생들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크게 말씀드리면 기본 원칙은 이렇게 1년을 4개의 분기점을 갖다 놓고 정확히 3개겠죠? 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에 대한 학습 계획을 짜는 게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돌아가서 기본은 기출이다. 기출문제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건 짱 시리즈예요. 짱 시리즈.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요. 수학이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짱 쉬운 유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먼저 도전해보시고요. 4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짱 중요한 유형,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짱 어려운 유형. 기출문제를 난이도별로 모아놨고요. 책 두께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회 정도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짱 시리즈를 추천해드리고요.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문제라 2점, 3점짜리 문제를 다 섞어놨기 때문에 처음에 꿈을 크게 가지고 나 이거 완벽히 다 끝낼 거야 하지만 거의 다 끝내는 친구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 자이스토리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고3 친구들 짱 시리즈 기출을 추천해드리고 짱 시리즈가 끝나신 친구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수능의 기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을 꼭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겠죠. 생각한 만큼 등급은 안 나오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항상 우리는 꿈과 현실이 동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점수를 받아들이면 이 점수를 내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번에 실수했어, 내가 이것만 맞았으면 한 등급 더 맞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을 자기 현실보다 높게 인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반대의 친구들도 있고요. 자, 수학,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표에는 써있는 숫자가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알맞은 처방과 학습 계획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1학년 때는 몇 점이었는데 2학년 모의고사 몇 등급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월 모의고사 나의 성적, 지금 6월 모의고사 나의 성적을 보시고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내 상황과 내 수준에 맞는 교재와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걸 반드시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짧게나마 내신과 수능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